매우 매력적인 오프닝 MC의 목소리로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강미숙. 그녀는 단순히 병원의 미화원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강하고 용감하며 놀라운 변화를 이뤄낸 인물입니다. 그 어떤 꿈도 포기하지 않았고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상상해 보세요. 매일같이 깨끗한 병원 복도를 청소하는 그 미화원이 어느 날 갑자기 중요한 자선 행사에서 통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와 50년을 거슬러 올라간 우연의 만남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일어날 놀라운 변화를 함께 목격해 보세요. 1부 준비, 세심함. 그 이상 병원 로비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천장에서 들려오는 은은한 형광등 불빛과 함께 성대한 행사의 마무리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직원들의 발소리가 뒤섞였다. 바로 올해의 순간, 다름 아닌 병원장이 주최하는 자선 모금 행사였다. 방 안은 따스한 빛으로 가득했지만 칼로 베어낼 수 있을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다. 직원들은 분주히 움직였다. 어떤 직원들은 거의 집착에 가까운 정밀함으로 꽃 장식을 하고 어떤 직원들은 의자를 조정하며 곧 도착할 VIP 손님들을 위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도록 했다.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군중 속에서 미숙이 있었다. 65살의 그녀는 조용하고 겸손한 청소부였다. 병원의 엘리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와중에 그녀의 존재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그녀는 긴 복도를 따라 청소 카트를 밀고 나아갔고 그녀의 부드럽고 차분한 발소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가냘픈 손은 지난 10년 동안 매일 그랬듯이 바닥을 부지런히 닦았다. 낡고 빛바랜 제복은 그녀를 유령처럼 감싸 안았다. 윤이 나는 정장과 주변 사람들의 화려한 삶 속에서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모퉁이를 돌자 무언가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벽에 걸린 커다란 사진이었다. 병원의 명망 높은 시상식 사진이었다. 병원 역사에 영원히 이름을 남길 이들을 기리는 행사였다. 미숙은 잠시 멈춰서서 사진 속 사람들의 웃는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토록 많은 공헌을 한 사람들이었다. 잠시 가슴이 답답해졌다. 질투일까? 후회일까? 어쩌면 그럴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눈을 내리깔고 일을 계속하며 굳은 결의를 다졌다. 미숙, 이리 와. 전화벨 소리에 그녀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부서장 민철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위압적이었다. 항상 차갑고 계산적인 그의 시선은 잠시 그녀를 향해 쏠렸다가 근처에 놓인 청소가 필요한 의자를 가리켰다. 그녀를 사람으로 인정하는 눈빛은 없었다. 그저 또 다른 업무, 병원이라는 거대한 기계 속의 또 다른 기능일 뿐이었다. 네, 선생님. 미숙이 조용히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의자로 다가가 거의 경건한 손길로 먼지를 닦아냈다. 이 상류 사회와 사치의 세상에서 그녀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조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인할 수 없이 필수적인 존재였다. 미숙은 작업을 하면서 준비 중인 모습을 눈에 띄었다. 직원들은 눈에 띄게 긴장했고 업무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긴장감에 얼굴을 굳혔다. 이 행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했다. 병원의 고위층은 성공을 위해 너무 많은 투자를 했기에 어떤 문제도 발생할 수 없었다. 미숙은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이런 공간, 야망과 기대감으로 공기가 무거워지는 공간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감정은 찰나였다. 그녀는 턱을 치켜들고 말을 이었다. 눈앞에 놓인 일에 집중하며 시선은 부드러워졌다. 이건 내 일이야. 내 책임이라고. 그녀는 마치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듯한 세상에 자신을 고정시키려는 듯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의자를 닦는 것을 마치려던 순간 미숙은 또 다른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더 부드럽고 따뜻함이 가득했다. 관리팀의 친절한 젊은 여성 영희가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미숙, 의자는 걱정하지 마. 나머지는 우리가 처리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안심시키는 듯했지만 미숙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한 미소를 입가에 지었다. 고마워, 영희. 아무것도 아니야. 미숙은 직원들의 소음 속에서 간신히 속삭였다. 자신의 생각에서 뜨거운 열기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억눌렀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배경에 있는 것, 그저 관찰자에 불과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자신을 설득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하루가 저물어갈수록 그녀의 심장은 더욱 세차게 쿵쾅거리고 맥박은 빨라졌다. 오늘은 달랐다. 방 안의 에너지가 확연히 느껴졌다. 그날은 흥분뿐 아니라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압박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그녀는 그것을 느꼈다. 공기의 변화, 피부 바로 아래를 흐르는 전류.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 그녀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 그녀의 생각은 시끄러운 전화벨 소리와 민철의 빠른 발걸음 소리에 방해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좌절감에 차 올라갔다. 직원들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미숙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기대와 좌절의 무게를. 설마 그럴까? 그녀는 이곳을 움직이는 기계의 일부, 눈에 띄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걸까?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파트 2. 혼란, 내엄치는 물 한 방울 배경. 행사 시작 몇 분 전 대강당의 입구. 행동.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혼란에 휩싸였다. 급박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행사 준비가 거의 끝나기 직전이었다. 모든 이들이 흩어져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을 때 뜻밖의 전화가 울리며 모두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하얗게 변했다. 바로 중요한 외국인 BP 고객을 위한 통역사가 사고를 당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미소크는 대강당의 한 구석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동정이 교차했다. 사람들이 걱정하며 급하게 해결책을 찾으려 하던 중 미소크는 얼떨결에 50년 전 미국에서의 기억이 떠오르며 잠시 그녀의 깊은 숨이 멈춘 듯한 순간이 있었다. 그녀는 그때 배운 영어가 생각났다. 오래된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도와줄까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의 갈등이 시작됐다. 난 미화원일 뿐인데 그들이 나를 신뢰할까? 그녀는 조금 더 머뭇거리다가 결국 결심을 내렸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손을 꽉 쥐고 비틀거리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내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 인물. 미소크는 그저 조용히 대걸레를 들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에만큼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싸워야 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미소크의 발걸음은 무겁고도 확고했다. 갈등. 시간이 촉박하고 상황은 점점 더 위태로워졌다. 사람들의 초조한 표정과 무력감이 공기 중에 스며들고 미소크는 그들 중 한 사람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다. 모두가 막막해하는 가운데
이럴 때 내가 나서야 하나? 라는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가슴은 두근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한 미소크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말했다. 대사, 부장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을 끌어당겼다. 민철 부장은 처음에는 미소크의 제안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통역 같은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미소크를 바라보며 묵묵히 생각하던 찰나, 영이라는 직원이 다가와 미소크를 대신해 말했다. 부장님, 미소크 씨가 예전에 외국인 환자와 영어로 대화하는 걸 본 적 있어요. 정말 유창했어요. 이 말에 민철 부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미소크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이다. Part 3. 깨달음의 순간. 뜻밖의 빛나는 순간 배경. 행사 시작 직전 대강당. 행동. 미소크는 긴장된 얼굴로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된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약간의 떨림을 느끼면서도 눈빛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결연히 빛났다. 내가 할 수 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미소크는 조용히 첫 번째 단어를 입 밖으로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녀가 말을 시작할 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완벽한 발음과 유창한 영어가 나오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이 놀란 눈으로 미소크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고요함이 흘렀고 민철 부장은 의심의 눈빛을 감추지 못하며 그녀를 주의 깊게 살폈다. 미소크의 첫 마디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영희는 미소크의 유창함을 보며 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장님, 미소크 씨가 영어 정말 잘해요. 제가 전에 봤어요. 그녀의 말에 민철 부장은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미소크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인물. 미소크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내면의 자신감을 발견한 그녀는 목소리가 점차 더 확고해지며 점점 더 자연스럽게 영어로 통역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 감정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소크는 그 부담을 점차 떨쳐내고 자신의 역할에 대해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민철 부장은 여전히 미소크가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그녀가 정말 통역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그 모든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영희,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다. 부장님, 이거 진짜 괜찮을 거예요. 미소크 씨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 말에 민철 부장은 잠시 고민한 뒤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심했다. 알겠습니다. 해보세요. 갈등. 미소크는 자신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했다. 만약 내가 실수하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라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밀려왔다.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더 안정감을 찾아갔다. 첫 번째로 이야기한 뒤 미소크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다. 이제 그녀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는 그 무대에서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생각을 품고 단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통역을 이어갔다. Part 4. 운명적인 만남. 시간을 넘어서 배경. 대강당. VIP 손님들이 입장하는 순간. 행동. 미소크는 무대 앞에 서서 통역을 준비하며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눈에 띈 인물이 있었다.
에밀리 박. 그 얼굴은 그녀에게 너무나 익숙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나던 그 소녀의 눈빛이었다. 미소크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럴 수가. 에밀리. 그 아이.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시선을 마주쳤다. 에밀리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으며 미소크를 바라보았다. 미소크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50년이 지났는데. 미소크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에밀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에밀리는 다가와 미소크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맺혔다. 미숙 언니, 정말 언니 맞아요. 그 말에 미소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50년 전 그 기억들이 밀려오며 그녀는 그저 에밀리를 끌어안았다. 그 한순간 두 사람은 모든 세월을 넘어서 다시 만난 것이다. 인물. 미소크와 에밀리 박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50년 전 한국전쟁 중 미소크가 에밀리를 구해줬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에밀리는 미소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언니가 없었다면 나는 살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미소크는 에밀리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한 일을 떠올리며 무수한 감정이 교차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이 이 만남이 정말 운명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 민철 부장과 다른 직원들은 이 놀라운 재회를 지켜보며 당황과 혼란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모두가 그 장면을 지켜보며 미소크의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놀라운 순간을 목격했다. 이 순간 미소크는 단순히 병원의 청소부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느꼈다.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커서 다시 내 앞에 나타나다니. 갈등. 에밀리의 등장과 그녀와의 재회는 미소크에게는 깊은 감동과 동시에 혼란스러움을 안겨주었다. 50년 전 어린 소녀를 구해줬던 그 순간 미소크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 그 소녀가 성공한 인물이 되어 다시 나타났을 때 미소크는 그 모든 기억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빛나는 순간으로 변했음을 느꼈다. 에밀리는 미소크를 향해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의 은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미숙 언니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에밀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 말의 대강당은 감동으로 가득 찼고 미소크는 그 모든 관심과 애정을 받으며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된 느낌이었다. Part 5. 전환점, 두 번째 기회 배경. 행사 후 병원 내 한적한 공간. 행동. 미소크와 에밀리는 행사 후 잠시 휴식을 취하며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에밀리는 미소크에게 그녀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어릴 적 미숙 언니 덕분에 살아남았고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제가 되게 했어요. 에밀리는 눈에 보일 정도로 감동적이고 미소크의 과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에밀리는 이어서 말했다. 그 후로 저는 자선단체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이제 제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리고 미숙 언니가 그 일에 참여해주면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미소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나이가 많고 내게는 그런 일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미소크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에밀리의 제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에밀리는 미소크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미숙 언니, 당신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고
지금은 당신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간이 된 거예요. 에밀리의 말은 미소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동안 스스로를 미화원으로만 여겼던 미소크는 에밀리의 말을 듣고 자신이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소크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네, 알겠어요. 나도 뭔가 도와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 말에 에밀리는 기뻐하며 미소크를 꼭 안았다. 정말 고마워요, 언니. 이제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인물. 미소크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에 대한 아쉬움과 고통을 털어내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시 일어설 결심을 하게 되었다. 내게도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에밀리는 미소크에게 자신이 제안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미소크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언니는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당신의 경험과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갈등. 미소크는 여전히 자신이 이 일에 적합한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에밀리의 진심 어린 제안에 미소크는 이제는 그만 후회하고 내 인생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 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이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으로 바뀔 것이다. 미소크는 잠시 생각한 후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다면 도와줄게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 일은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될 거예요. 파트 6. 새로운 시작, 재탄생 배경. 병원. 미소크가 새롭게 맡게 된 역할을 시작하는 날. 행동. 미소크는 이제 병원에서 공식적인 통역관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역할에 대해 조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에밀리와의 대화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과거의 모습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닌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 사람으로 느꼈다. 이제 나는 단지 미화원이 아닌 병원의 중요한 일원이야. 미소크는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고 병원에 오는 외국인 환자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같이 새로운 언어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느꼈다. 이제 미소크는 병원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고난이 이제는 새로운 힘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인물. 미소크는 매일 환한 웃음을 띠고 병원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역할을 통해 자신감을 얻어갔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 빛나고 그녀는 자신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어. 민철 부장은 어느 날 미소크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했다. 그는 미소크에게 그동안 자신이 무례했던 점을 사과하며 미숙 선생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 당신을 진정으로 존경합니다. 미소크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다. 예전에는 그 말을 듣고 상처받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 말을 듣고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괜찮아요, 부장님. 이제 모두 지나간 일이에요. 갈등. 미소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녀는 나는 이제 과거를 놓아줄 수 있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과거의 미화원으로만 보지 않게 되었고 병원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에밀리의 제안으로 시작한 자선단체의 자문위원 역할도 맡기로 했다. 내가 가진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는 그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어. 미소크는 자신의 역할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었다. 마무리. 신선하고 밝은 배경. 병원의 새로운 사무실. 봄바람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불어오고
병원의 정원에서는 화사한 꽃들이 피어났다. 행동. 미소크는 책상에 앉아 새롭게 시작된 삶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에밀리가 선물해준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 사진은 50년 전 한국전쟁 당시 어린 에밀리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다. 미소크는 그 사진을 손에 들고 감회가 깊은 표정으로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다. 미소크는 이제 과거의 고통을 안고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찾았다. 병원에서 통역 일을 맡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일하는 그녀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의 그 미화원은 이제 사라졌고 더 이상 자신을 과거에 묶이지 않게 되었다. 한 통화가 울리며 미소크는 일어났다. 미숙 언니, 잘 지내고 있나요? 에밀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소크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기를 들었다. 에밀리, 모두 잘 지내고 있어. 정말 고마워. 에밀리는 곧 한국에 다시 올 예정이라며 미소크에게 좋은 소식도 전해주었다. 이번에 다시 한국에 올 거예요. 다시 만나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해요. 미소크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과거의 미화원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어.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내일은 또 어떤 기회가 올까? 미소크는 다시 자리에 앉아 자신의 미래를 위해 희망을 품고 새롭게 다가오는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